자, 국회 공방에서 또 하나 주목됐던 게 바로 원희룡 장관이 양평고속도로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지 알고 있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알고 있었다면 장관직을 넘어 정치 인생까지 걸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인데 원 장관이 한준호 의원에게 물었습니다. 행신동 1082번지 무슨 땅인지 아십니까? 한 의원,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바로 본인 지역 사무실 집원인데 그것도 모르지 않느냐. 그런데 작년 국감 때 한 번 들은 집원으로 내가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거기 있는지 어떻게 알고 기억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년 국감 때 관련해서 이제 두 분간 논의가 있었는데 그걸 원희룡 장관이 알고도 모른 척했다 뭐 이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저렇게 이의 제기를 원 장관 입장에서는 한 거고요. 자,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해요, 박 교수님. 네. 네. 사실은 뭐 장관이 이 정부 들어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청와대 위에, 내각 위에 청와대가 있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장관 중심의 책임 정치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네. 자, 그러면 거기에 실세, 좀 대선 후보로 불리는 분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됐어요. 그럼 당연히 업무에 대한 장악력,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의 비전, 이런 부분들도 남달랐을 겁니다. 네. 근데 본인이 집원 가지고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장관의 업무 장악력이나 뭐 무능을 드러낸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늘공이라 그렇다, 어공이었으면 절대 이런 결정 안 했을 거다, 이게 일성이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정무직 장관이 필요하냐? 늘공의 숫자 노름과 이권 카르텔을 갖다가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이 어공이 바로 그거를 짚어내는 게 정무직 장관이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늘공의 숫자 노름 속에 숫자 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장관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장관이 뭐 나는 몰랐다, 뭐 본심은 이해가 가지만 몰랐다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몰랐으면 그 과정에서 소위 늘공의 숫자 노름이나 네. 이권의 카르텔이 없었는지 이걸 먼저 돌이켜보는 게 정무직 장관이 할 일이지, 예. 몰랐는데 어떡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한 거라고 봅니다. 예,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마자 소위 급발진해서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던 원희룡 장관, 거기에 대한 해명도 있었는데요. 다음 정부에서 하려면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럼 다음 정부는 김건희 여사와 일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겁니까? 이것도 좀 책임이 좀 모호한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무책임했다라고 하는 비난을 네.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더군다나 이제 다음 정부에서 해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 이렇게 다사다난한 이 국정을 들여다볼 때 예. 상당히 좀 먼 나라 얘기쯤으로 느껴질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장관으로서는 사실 이런 발언을 하기 전에 그 발언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에 대한 그것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했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희룡 장관이 극약 처방, 백지화라고 하는 극박 처방을 내린 것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동안에 민주당이 보여왔던 뭐 여러 가지 뭐 가짜 뉴스 혹은 거짓 선동 아니면 그 무책임한 의혹 제기 등등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 사안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 속에서 아마 이런 극약 처방을 내린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지화라고 확 던져버리면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차대한 국책 사업을 단번에 그냥 없애버리는 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 자체가 국민들, 그리고 특히 양평이나 경기도 주민들에게 주는 약간의 어떤 상실감을 고려하지 않은 차원의 문제 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그 이후의 스텝은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사과한 이후에 그럼 이제 진실을 규명하겠다라고 해서 진실을 규명하면서 동시에 야당의 어느 부분이 거짓 선동이었는지도 네. 본인이 밝혔어야 되는 건데, 너무 앞서가서 또 본인이 너무 직접 모든 거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무리수가 좀 뒤따르지 않았나. 저는 결국 이 사안은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현 정부 안에서 재추진될 건데 아마 그 전에 예상컨대 사업 착수 전에 현재 대통령 처가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양평 땅의 종중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네. 땅에 아마 선매각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다만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현재 구속돼 있는 장모가 아마 출소를 해야지 그런 수순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뭐 말씀하신 대로 서로 거짓 선동이라고 하는데 원 장관과 국민의힘 측 펄쩍 뛰고 있죠. 억울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하지만 언론들은 계속해서 단독 보도를 통해서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KBS 측의 단독 보도는 공개된 문서 50여 건 가운데 최소 20건이 존재를 알기 어려운 비공식 문서다. 좀 전에 박 교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죠. 문서 대장에 기록이 안 된, 등록이 안 된 그런 문서들이라는 겁니다. 경향은 국토부가 예타 조사를 앞두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사업비는 줄이고 한 22%가량 줄였다고 하죠. 그리고 교통량은 한 20%까지 과다 상계했다, 늘렸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노컷뉴스는 공흥특혜 공무원이 5년 전 변경안을 준비한 정황이 포착됐고 원희룡 장관 취임 날 첫 보고 뒤 무려 15차례를 회의를 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박 교수님, 뭐 이런 보도들에 대해서 거짓 선동이라고 하기 전에 국토부도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명확한 해명,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뭐 이런 언론 보도들이 사실이라면 현재 이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저희 전 정권 수사를 하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게 다 이 과정상의 문제예요. 네. 원전 사업이나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지금 조사하고 수사하고 있는 게 과정상에서 사업비는 줄이고 교통량은 늘리고 이런 어떤 그 평가 과정에서의 개입이 있었다. 이걸 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 정부에서도 그게 되풀이되고 있다라면은 이건 심각한 문제인 거죠. 자, 그럼 다시 본질로 돌아와서 서류를 지금 다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서류가 공개되고 난 이후에 여전히 해명이 안 되는 부분이 몇 개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해명이 우선 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일단 용역업체가 슈퍼 을이 된 배경을 봐야 돼요. 아니 국토부가 갑이 아닙니까? 어떻게 용역업체가 1조 8천억짜리를 사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예례가 없는, 이게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두 번째, 양평군에서 고위공무원을 지내고 공홍지구의 기소 사건으로 기소된 고위공무원이 있습니다. 양평군 고위공무원인데 이분이 어떤 모종의 역할을 했다. 이런 또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의 어떤 그 공개된 문서 외에 지금 결정 과정이나 그런 그 배경이 이 문서 속에서는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의혹들이 더 나오는 건데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국토부가 좀 적극적인 또 해명을 해야 되는 거지. 네. 이게 좀 싸울 문제냐. 왜냐하면 혈세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국민의 혈세가 문서 번호가 왜 존재합니까? 나중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서류 조작하지 말라고 문서 번호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문서 번호도 없는 서류를 가지고 절차 다 거쳤다? 이거 국민이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